자, 이번에는 즐거운 수학 강연 들어보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이리 씨 혹시 행운의 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행운의 편지 보내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우. 그러니까 좀 되게 오래전 일인데 네. 행운의 편지가 그거잖아요. 뭐 이 편지를 받고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10명한테 쓰지 않으면 뭐, 일주일 내에 뭐 뭐 이런 불행이 거 닥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불안하니까 나도 지금 받았잖아요. 요즘은 SNS로도 그게 자꾸 와요. 네. 옛날에 손편지로 다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저도 막 불안하니까 막 주변 친구한테도 막 주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심지어 부모님한테 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또 행운의 편지 지금 보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행운의 편지가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보낼 줄만 알지 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받기가 싫어가지고 이사도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보니까 제 나이가 한 지금 27살이니까 아직까지 다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27살이라는 얘기에 아무도 뭐 태클을 안 거시네요. 그렇게 되면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어려 순간, 보이죠?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구나. 동안이시네. 제가 이제 형이 됐네요. 그렇다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모두 그 편지를 다시 썼다라고 했을 것을 가정했을 그렇죠. 때 네. 그렇다면 편지가 얼마 만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선생님 이런 거 자꾸 묻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봤자 별로 답이 나올 일이 답이 안 아닙니다. 나오니까 선생님 그냥 빨리 그렇죠. 강연으로 빨리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네. 봐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 답이 우리한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400초 수학에서 정말 행운의 편지가 나한테 돌아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상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줍니다. 단, 당신은 4일 안에 7통의 편지를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편지였는데요. 일명 행운의 편지입니다. 과연 이 편지를 4일 후에 7명에게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편지를 보내면 정말 저는 1년 안에 편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 편지의 비밀을 풀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수와 거듭제곱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제곱이란 같은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거듭제곱한 수를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곱한 수를 및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한 시행에서 편지를 받은 사람의 숫자를 및 시행 횟수를 지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7통의 편지를 보내는 시행을 3번 하게 된다면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렇게 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 것을 바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7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수의 중과일, 즉 기울기는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처음 7명에게 보내진 메일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인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7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이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중복됨이 없이 7명에게 나흘 후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일 후에 이 편지는 7명에게 전달되고 그 7명에 의해 다시 7명에게 편지가 전해져서 8일 후에는 49명이 이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받은 사람은 12일 후 343명으로 늘어났다가 불과 40일 만에 편지를 받은 사람은 2억 8천 명이 될 것이고 44일이면 20억 명, 48일이면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2배에 가까운 130억 명 가까운 사람이 메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달도 채 되기 전에 다시 제가 보낸 편지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죠. 거듭제곱의 위력은 한 마을의 욕심쟁이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평균 하루 품삯 20양의 반절인 10냥만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자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부자를 찾았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1냥만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2배의 품삯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냥이고 둘째 날 2냥, 셋째 날에 4냥. 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부자는 흔쾌히 조건을 받아들였고 청년은 15일 후 한꺼번에 품삯을 받으러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5일이 지났고 청년은 품삯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얘따, 첫날은 1냥, 둘째 날은 2냥, 셋째 날은 4냥, 넷째 날은 8냥, 다섯째 날은 16냥. 이렇게 청년에게 품삯을 주던 부자는 놀랐습니다. 다섯째 날부터 10냥이 넘어가더니 엄청 늘어난 품삯은 10,000냥을 넘어 15일째 되던 날 16,384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에 부자는 결국 전 재산을 모두 청년에게 주었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수의 개념을 알고 어마어마한 거듭제곱의 중분의 폭을 예상했더라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도 제한된 공간 안에 표현된 지수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정역이 커졌을 때 함수값이 어느 정도 커지는지를 예상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거듭제곱의 중분의 폭을 예상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4 용지 접기입니다. 여러분은 A4 용지를 반으로 접을 때 몇 번이나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반으로 접을 때 A4 용지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의 두께를 0.1mm라고 할 때 한 번 접으면 0.2mm, 두 번 접으면 0.4mm, 6번을 접으면 6.4mm, 7번을 접으면 12.8mm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이를 접게 되면 단면적이 128분의 1로 작아진 상태에서 접히는 옆면의 두께를 버티지 못하고 프레스 기계로 눌렀을 때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터지고 맙니다. 그럼 종이가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조금만 더 접어볼까요? 만약 10번을 접는다면 높이가 10cm를 넘어 종이컵보다 높아지고 16번을 접는다면 6.6m로 3층 집보다 높아지고 26번을 접는다면 6.7km로 백두산의 높이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42번을 접는다면 43만 9,800km로 달까지의 거리인 38만 4,000km를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종이만 사용해도 알 수 있는 거듭제곱의 힘. 여러분도 한 번에 많은 시간의 공부를 하기 힘들 때 1분, 2분, 4분 거듭제곱의 원리로 공부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시간도 실력도 거듭제곱으로 쑥쑥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 제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리 씨 이해가 된 거죠? 이해가 좀 쉽진 않지만 좀 됐습니다. 같이 다 들어놓고도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가 떠올라요. 네. 엄마랑 그 용돈 협상할 때 오, 요 얘기를 내가 진짜 알았으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렇게 거듭제곱으로 하다 보면 아니 10살 때만 시작했어도 지금 얼마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빚쟁이 됐죠. 이거 했었어도 지금. 어머니 늘 항상 마이너스. 그렇죠. 네.
다 차갑딱지 붙여 있고 지금 엄마 재산에 다. 아, 이 거듭 제곱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러네요, 진짜. 예. 어머니가 제 생각에는 이미 지수 법칙과 거듭 제곱의 원리를 아시고 그렇게 용돈을 안 선수 주신 게 아닌가. 치셨구나. 진짜, 네네.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의 원리를 알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고 또 그것이 활용된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17세기 미국에서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드라큘라가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네. 실제로 드라큘라가 있다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사람들 오. 가운데 불안감이 조성됐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당시에 물리학자였던 F.T. 미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5억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만약에 무덤 속에서 드라큘라가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이 드라큘라가 됐다면 1년이 지난 후에 드라큘라가 된 사람은 4,096명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2년 6개월이 지나면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드라큘라가 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지수의 네네. 어마어마한 확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아 드라큘라 우리는 없는 드라큘라가 거네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네. 조용히 잠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여기 세트 뒤에서 드라큘라가 낄낄낄하고 웃으면서 나 있지 막 이러고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저는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숫자의 오른쪽 어깨에 조그마한 작은 수로 붙어서 거듭 아, 제곱을 네. 나타내는 지수 있죠. 지수가 떠오르거든요. 그 지수로 아주 커다란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종이로 쓰면 한 반나절 걸릴걸요. 숫자 하도 많이 막 쓰고 수십 줄 걸리고. 근데 그게 1광년은 9.46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이다 라고 깔끔하게 지수로 정리를 하니까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활용하면 만약에 별을 뭐 5개 정도의 거리를 더한다. 네. 지수가 없었다면 종이도 엄청 많이 소요가 그렇죠. 되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편리함, 또 경제성, 그리고 손쉬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수학의 거듭 제곱을 이용한 지수를 공부하면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뉴스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오늘 저희가 배웠던 거듭 제곱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음식에도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가 있죠. 이게 음식이요? 뭐냐면 짜장면 처음에 반죽을 해서 땅 칠 때 한 줄이잖아요. 수타면. 이렇게 해서 하면 2줄이 되죠. 땅땅 쳐서 4줄, 8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두꺼웠던 반죽이 요만해지잖아요. 아주 가늘어진 수백 줄로 가는 거죠. 이것도 기하급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다. 야, 이 짜장면 속에도 이 또 수학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보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은 이 수가 무한정 커지는 게 굉장히 그 두려워가지고 사실 뭐 거듭 제곱이라던가 지수 이런 걸 굉장히 멀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부했던 거군요. 네, 숫자가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안타깝다. 굉장히 지금 네. 거부감이 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수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수포자인가 봐. 옛날에 그 엽기적인 그저 생각나시죠? 그래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수포자의 길에서. 이제 멀리 안 할게. 그래요. 수다하게 있잖아요. 자, 오늘도 400주 수학까지 들어보니까 역시 수학의 매력이 폭발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또 많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저희 300주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 또는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